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대단원 4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의 내용에서 있었던, 오류 부분,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교과서 대단원 1의 세 번째 중단원, 그리고 대단원 4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단원을 시험 범위로 잡았고요. 그 중에서 중간고사 범위였던 대단원 1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대단원 4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의 학습지는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등교하는 주,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에 일괄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나가지 않은 부분은 대단원 4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이 아직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 전주 원격 수업인 6월 21일부터 2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행평가 안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주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안내를 했지만, 그때는, 수행평가지는 아직 그때 제시는 안 해드렸는데요. 수행평가 안내지를 함께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인권신문 제작하기고요. 평가 시기는 여기 보이는 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 지어서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도 좋고요. 특별하게 관련 짓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성취 기준과 평가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평가 기준, 평가 요소, 각 채점 기준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 기준과 또는 성취 기준에 의거해서 이런 선생님이 수행평가지를 제시를 해 드릴 텐데요. 앞뒤로 해서 한 장인데 앞쪽에 1쪽에는 여러분이 인권문제 관련 신문기사 2개를 준비해서 스크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직접 제목과 내용을 스마트폰에다가 그 기사를 링크를 걸어놓고 저장을 해서 제목을 쓰고 또 내용은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면 짧게 요약을 해서 위에는 첫 번째 기사, 밑에는 두 번째 기사를 여러분이 2개의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는 이제 두 번째 평가 요소 8점짜리인데요. 자신이 인용한 인권문제 관련한 2개의 신문 기사 중 1개 기사를 선택해서 밑에 제시한 3가지의 물음이 있죠. 그 3가지 물음에 자신의 생각과 입장 그리고 주장을 서술하면 되는데요. 평가 요소 2에 총 3개의 물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이상 자기 생각 또는 의도와 활용한 인권문제 사실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만점인 8점을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3,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개의 질문 중 1개만 자기 생각 또는 의도와 활용한 인권문제 사실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4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단원 4의 두 번째 중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단원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공화국 시기가 바뀐다라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여기 내용이 2공화국에서 요 내용과 이 내용 그리고 3공화국에서 요 내용과 이 내용이 서로 중복되고 겹쳤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오류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들어선 한국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렇죠. 바로 이 공화국이 되겠죠. 그리고 이 3공화국에서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에 의해 9개월 만에 붕괴되었다라는 내용도 이 공화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제3공화국은 5.16 군사정변의 주체 세력이 출범시킨 체제로서 4.19 혁명의 민족, 민주 이념에 역행하는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제3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한 학생이 있어서 한번 이것들을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먼저 1960년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반독재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운동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대규모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바로 4.19 혁명이고요. 시민들이 어떤 민주주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72년 10월 유신이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10월 유신이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혼란하고 낙후한 우리나라 조국을 구제하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국가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갔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으나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부정되고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1972년도에 일어난 10월 유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와 그 광주 시민들이 군사 독재와 통치를 반대하고 계엄령 철폐, 그리고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요구하면서 벌인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네 번째, 1987년 6월 항쟁은 1979년 12.12 사태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인데요.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5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의해 이 사건이 은폐, 축소된 것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에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6월 9일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시위 과정의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면서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민주화 운동이 바로 6월 항쟁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1987 보셨죠? 거기서 누구였죠? 강동원이 연기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한열 열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에 대한 정리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류 내용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올 때 등교할 때 꼭 인권 문제 관련한 기사 2개 꼭 찾아서 오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